네, 기본소득당 용혜인입니다. 오늘 진화위법 전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국가폭력피해 범국민연대에 속하신 많은 피해자 유가족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중단 없는 과거 청산과 3기 진화위에 조속한 출범을 촉구하면서 당사자분들의 목소리를 청해 듣기 위해 특별히 오늘 기자회견에 모셨습니다. 먼저 오늘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해 주신 국가폭력피해 범국민연대의 피해자 유가족분들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 4.3 범국민위원회의 이사장님이신 백경진 이사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피학살자 전국유족회 상임의장님이신 최상구 상임의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피학살자 전국유족회 이정우 운영위원장님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최종순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이문사지회 지회장님 참석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삼천교육 피해자 유족회 오수미 대표님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양창욱 강제징집 녹화선도공작 진상규명위원회의 고문님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국가폭력피해 범국민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이신 이영숙 집행위원장님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반민특위 기념사업회 이영국 사무총장님께서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먼저 제가 이 진화위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기자회견문을 먼저 낭독을 하고 당사자분들의 목소리를 청해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석열은 파면되었지만 내란은 청산되지 않았습니다. 내란 속에 윤석열이 임명한 박선영 진화위원장은 조금의 반성도 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진상규명을 향한 유족들의 절실함을 방패 삼아서 내란 잔당인 자신의 수명을 연장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2기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조사 기간은 2025년 5월 26일로 만료됩니다. 과거사 진상규명은 중단 없이 이어져야 하지만 박선영 진화위원장의 임기까지 연장되어서는 안 됩니다. 박선영 진화위원장과의 분명한 결별, 그리고 쿠데타 세력의 극우적 역사관 청산을 위해서라도 2기 진실화해위원회의 종료를 단호히 결정해야 합니다. 동시에 국회는 지금부터 진상규명의 바통을 잇는 3기 진실화해위원회 출범을 논의해야 합니다. 2기 진화위는 과거사 진상규명에 유의미한 성과를 남겼지만 한계도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새로 시작될 3기 진화위는 피해자와 유족들의 목소리를 중심에 두고 제대로 된 과거사 진상규명을 이루어내는 내실 있는 국가기구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이에 저 용혜인은 여기 계신 국가폭력 피해자 유가족분들과 함께 21분의 선배 동료 의원분들과 함께 과거사 정리법 전부 개정안을 발의합니다. 내란을 옹호한 박선영 진화위원장에게 과거사 진상규명을 맡겨서는 안 됩니다. 3기 진화위가 하루라도 빠르게 출범해서 피해자 유가족분들의 억울함을 풀어드려야 합니다. 저 용혜인과 국가폭력피해 범국민연대가 제안하는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박선영 위원장의 임기를 연장 없이 종료시키되 3기 진화위가 지난 위원회의 가업을 그대로 승계하도록 했습니다. 본 전면 개정안의 시행일은 2025년 12월 1일입니다. 박선영 위원장을 비롯한 2기 진화위의 임기를 완전히 끝내고 3기 진화위를 공백 없이 이어나가게 하기 위한 최선의 날짜입니다. 올해 내로 전면 개정안이 통과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또한 전면 개정안은 3기 진화위가 2기 위원회에서 접수된 사건의 자료를 확보하고 필요시에 조사를 이어가도록 해서 2기와 3기 사이의 공백을 최소화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위원장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권을 보장해서 위원회 운영에 민주적 견제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2기 진화위는 극우적 역사관을 가진 위원장들이 연달아 들어서면서 본연의 목적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개정안은 다시는 위원장 한 사람으로 인해서 과거사 진상규명이라고 하는 우리의 목표가 훼손되지 않도록 국회의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권을 보장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위원회의 충분한 조사 기한과 권한을 보장해서
내실 있는 조사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더 이상 국가가 고령의 피해자 유가족들이 견뎌온 수십 년간의 기다림을 헛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3기 진화위는 살아계신 피해자 유가족들이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생전의 마지막 기회일지 모릅니다. 전면 개정안은 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최대 7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진상규명에 필요한 기간을 최대한 보장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위원회에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 권한과 고발 및 수사 의뢰 권한을 부여하고 위원회의 자료 요구권을 다른 법률들보다 우선적으로 보장해서 실질적인 조사 권한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네 번째는 피해자 유가족들의 참여와 권리 보장이 위원회의 최우선 과제가 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많은 피해자 유가족분들께서 용기 내서 사건을 신고하고도 국가의 침묵 속에 하염없이 기다려야만 하는 시간을 마주합니다. 피해자 유가족들의 알 권리와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면 개정안은 진실규명에 있어서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명시하고 피해자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수기 공론화장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과 명예회복, 재발 방지를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진실규명이 결정된 사건의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 시효를 배제해서 피해자들의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고자 애썼습니다. 그 외에도 위원회 내의 파견 공무원의 비율을 제한하고 진실규명 신청에 따른 위원회 결정사항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 3기 진화위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인 개선 사항들을 전부개정 법률안에 온전히 담아내고자 애썼습니다. 과거사 청사는 비단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의 민주주의를 위한 문제입니다. 반헌법적 쿠데타의 역사를 성찰하지 않는 정부는 12.3 내란을 시도하면서 국민들에게 총칼을 내밀었습니다. 오늘날 민주주의의 퇴보를 막기 위해서라도 과거의 진실을 낱낱이 밝히고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오늘 제가 국가폭력 피해자 유가족분들과 함께 발의하는 과거사기본법 전면 개정안이 3기 진화위의 출범을 논의하는 뜻깊은 첫 걸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향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과거사기본법 전면 개정안이 적극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저도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서 힘을 모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안전위원회 신정원 위원장님과 윤건영, 조은희 양당 간사에게도 해당 법안을 빠르게 상정하여 논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3기 진화위의 조속한 출범을 촉구하는 당사자분들의 목소리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유족회의 최상구 상임위장님의 발언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국 유족회 상임위장 최상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피해학살자 전국유족회 상임대표의장 최상구입니다. 먼저 오늘 피해 유족들의 간절한 염원을 개정 과거사법 상정 촉구를 위해 기자회견 자리를 이렇게 마련해 주신 존경하는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진화위법이 한시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20년 12월 20일 재개동 제2기 진실화위원회가 법정 기한 종료로 오는 12월 20일 완전 문을 닫게 될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 전인 5월 26일이면 피해 신청한 모든 것이 피해 결정이 어떤 각 조사 중단이든 모두가 종결됩니다. 저 역시 유족의 회장으로서 직분 이전에 76년 전 부모, 형제 6분을 잃은 유족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진실 규명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화위가 문을 닫게 된다는 생각을 하니 매일매일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참담한 심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유족들은 6.3 대선이 끝나면 혹시 제3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재가동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약 없는 기대감도 가지고
가져옵니다. 하지만 대선이 끝나고 제3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언제 가동된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유족들은 여전히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더욱이 제3기 진실화해위원회 가동 전 80이 넘은 고령의 피해 유족들은 중 과연 살아남을 유족이 몇 명이나 될까 생각하면 가슴이 무너질 듯 답답하기만 합니다. 모든 유족들이 저와 같은 심정일 것이며 그래서 불안감에 밤잠을 설치며 한숨 소리만 더욱 깊어진 것이 자명합니다. 아직도 피해 신청 조사 하지 못한 수십만 명의 피해 유족이 차지하고라도 현재 2기 진실화해위원회 신청한 1만여 건 중 3천여 건 이상이 여전히 미해결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고령의 피해 유족들은 죽기 전 부모 형제들이 억울한 죽음을 대해 진실 규명을 보기 위해 눈 버티며 애타게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는 5월 26일 이 문을 닫는다는 생각을 하면 가슴이 갈갈이 찢어지는 심정입니다.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우리 피해 유족들은 과거사 문제가 중단이 없이 이어지기만을 아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원컨대 국회 2기 진실위원회가 문 닫기 전에 이번 개정과 과거사법 꼭 통과시켜 3기 진화위가 중단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전국 각지 유족들은 중단 없는 과거사 해결을 절실히 염원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5년 4월 24일. 네, 다음으로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의문사 지회의 최종순 지회장님 발언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의문사 지회장 최종순입니다. 국가폭력피해 법무국연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의문사 지회는 지난 5년간 진화의 활동을 다음과 같이 기억합니다. 우리 의문사 유가족은 국가가 저지른 폭력으로 어느 날 갑자기 가족을 잃고 40여 년을 말로 형용하기 어려운 슬픔에 쓰라린 가슴을 안고 살아왔습니다. 김대중 정부에서 시작된 의문사 진상규명의 1기, 2기로부터 이명박 정부에서 좌초된 진화의 1기, 문재인 정부에서 누더기 법안으로 통과되어 출범한 진화의 2기까지 20여 년간 비바람과 눈보라 속에서 풍찬노숙을 하며 가해기관인 국정원, 보안사, 경찰청 앞에서 규탄 집회와 1인 시위를 하면서 의문사 희생자의 자료 공개를 촉구해왔습니다. 진화의 2기 역시 가해기관의 비협조로 자료 확보와 조사가 진전되지 못함을 안타까워하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법상 권한인 청문회 개최를 비롯한 여러 가지 제안을 했지만 진화위는 검색어에 의한 자료 확보 이외에는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았고 우리 요청에 대한 검토 결과나 응답도 없었습니다. 유가족이 느낀 소회는 조사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공개할 수 없다는 이유를 대며 조사 내용은 아무것도 없는데 열심히 하고 있으니 믿고 기다려달라는 답변만 계속했습니다. 정권이 교체되고 나서 위원장이나 상임위원을 비롯한 일부 의사결정자들이 진화의 설치 목적을 부정하는 발언을 하고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일이 지속적으로 일어나 유가족과 진정인들에게 다시 고통을 가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문사 유가족은 지금의 과거사정리기원법은 국가폭력 피해 진상규명과 화해를 위한 역사정의 구현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라는 생각으로 몇 가지 중요한 안을 포함하여 진화입법 개정안을 요청했습니다. 극한 대치하는 거대 양당이 추천하는 위원으로 구성된 진화위는 정권에 따라서 국가폭력 가해 사실을 부정하는 부적격자들이 의사결정자가 되어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하는 일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진화의 설치 목적에 맞게 위원 자격을 규정하고 추천 기구를 다양화하여 인적 구성을 개혁해야 합니다. 두 번째, 자료 공개에 협조하지 않는 가해기관의 자료 확보를 위해서는
검색에 의한 상대의 자료를 주느냐 마느냐는 그런 뿐만 아니고 압수수색까지 할 수 있는 보다 강화된 조사 권한이 필요합니다. 국가폭력은 범죄입니다. 국가는 스스로 과거 자료를 공개하고 희생자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해야 하며 그에 따라 배보상해야 합니다. 의문사 등 장기 미해결 사건은 지금까지 접수된 신청 건수 중심의 성과가리로는 해결되기 어렵고 심층 조사를 할 수 있는 별도의 전담 조사기구를 설치해야 합니다. 의문사는 국가가 벌인 사회적 타살입니다. 40여 년이 지났습니다. 늦었지만 국가는 이제라도 이게 나라냐? 나는 비아냥의 소리 듣지 말고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이 되도록 자리매김해야 됩니다. 권위주의 정권에서 벌어진 국가폭력으로 인한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규명하고 역사 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진화입법 개정안 통과에 협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과거와 다른 특히 이기 진화입법은 법안이 거의 누더기입니다. 이번 아까 용현 의원의 말씀처럼 이번 3기 진화입법은 그래도 피해자의 의견을 듣고 소리를 듣고 그 가슴을 어루만지면서 안아주면서 잘 해먹다는 의도가 보여서 정말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삼성교육 피해자 유족회의 오수미 대표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삼성교육 피해자 유족회 대표 오수미 인사드립니다. 먼저 항상 저희의 아픔을 헤아려 주시고 저희의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는 기본소득장 용해인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2.3 그때 당시 저희 삼청 피해자들은 45년 만에 처음으로 트라우마 치유를 받고 있던 날이었습니다. 바로 그날 다시 계엄이 선포되었던 것입니다. 저와 저희 모든 피해자들은 이러한 모든 사태의 현 상황은 바로 과거에 일어났던 국가폭력, 그러한 모든 일들을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한 가해자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또다시 반복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급한 국가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일지 저희는 꼭 한번 생각해야 할 것이며 그것의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진화이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관심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선영 위원장은 윤석열 12.3 내란의 마지막 퍼즐입니다. 자신에 대한 탄핵이 논의되고 있을 때 보란듯이 알박기 인사를 자행했던 극우적 역사관을 가진 인물이고 오히려 윤석열의 내란을 옹호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런 인물과 함께 과거사의 진실과 화해를 만들어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3기 진화입법이 빠르게 국회에서 논의되어서 제대로 된 과거사 진상규명 그리고 진실과 화해와 치유의 시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귀한 자리 시간 내어서 참석해 주신 피해자 유족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언론인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기자회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